동서 내 양념 비법 훔치고 내 손님 빼앗고 거짓말까지 퍼뜨리고 우리가 가족 맞아? 형님, 진정하세요. 형님이라고도 하지 마. 내 얘기 퍼뜨리고 다녔다며? 누가 그래요? 미용실에 소문을 자기가 다 냈던데. 무슨 소리예요? 그 순간 영숙의 이성이 끊어졌다. 동서지영이 김치를 담그고 있던 통에서 김치 한 포기를 집어들고 동서지영을 노려봤다. 동서 잘못을 모르겠어? 성실한 반찬 가게 사장 영숙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2달 전 이야기로 시작된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영숙은 벌떡 일어난다. 20년째 변함없는 루틴이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 새벽에도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여름. 새벽에도 영숙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영수가 오늘도 힘내자. 혼잣말로 기운을 북돋우며 시장으로 향한다. 5시 정각에 영숙이네 반찬가게 셔터를 올린다. 20년 전 결혼하자마자 시작한 이 가게는 이제 영숙의 인생 그 자체가 되었다. 낡은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린다. 무는 채 썰고 시금치는 다듬고 오징어는 먹기 좋게 토막낸다.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하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한 손놀림이었다. 영수가 또 일찍 나왔네. 옆 생선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넨다. 당연하죠, 신 사장님.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늦을 수 없어요. 영숙의 자랑은 손맛이었다. 특히 오징어 양념볶음은 동네 전체에서 소문난 히트 메뉴였다. 고추장과 설탕의 황금 비율, 마지막에 넣는 참기름 한 방울까지. 아무도 따라 할 수 없는 영숙만의 비법이었다. 영숙이 언니, 오징어 볶음 2개 포장이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우리 남편이 다른 가게 거는 입도 안 대요. 언니 손맛을 어떻게 따라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숙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단골만 300명이 넘었고 멀리 다른 동네에서도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다. 그래서 영숙은 행복했다. 자신만의 가게, 자신만의 단골들, 그리고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 이 모든 것이 영숙의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 거라고 믿었다. 그때까지는. 형님, 안녕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동서지영이 반찬 가게로 찾아왔다. 작은 도련님과 결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어머, 동서 잘 지냈어? 시장엔 웬일이야? 장 보러 왔어? 형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도 뭔가 배워보고 싶어서요. 영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사실 가족을 가게에서 쓰고 싶지 않았다. 20년 동안 혼자서 일궈온 터라 남의 손이 닿는 게 불편했다. 특히 시댁 식구들은 더더욱이었다. 그냥 구경만 하고 가려고? 아니요. 혹시 알바라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집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서요. 알바라니. 영숙은 난감했다. 거절하자니 가족인데 싫다고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자니 내심 탐탁지 않았다. 그런데 여긴 손님이 많아서 실수하면 곤란한데. 괜찮아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형님한테 배우고 싶기도 하고요. 동서지영의 간절한 눈빛에 영숙은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매몰차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럼 일주일만 해보자. 대신 정말 열심히 해야 해. 와, 감사해요, 형님. 첫날부터 동서지영은 정말 열성적이었다.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부터 시작했다. 영숙이 뭘 하든 옆에서 지켜보며 자세히 물어봤다. 형님, 이 오징어는 어떻게 썰어야 해요? 이렇게 비스듬히 칼집을 내고 한 입 크기로 썰면 돼. 와, 진짜 신기해요. 그럼 양념은 어떻게 만들어요? 영숙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동서지영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가족끼리 도우며 일해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고추장 2스푼에 설탕 1스푼, 그리고 마지막에 들기름을 넣는 게 포인트야. 정말요? 들기름을 언제 넣어요? 불 끄기 직전에. 그래야 고소한 맛이 살아나거든. 동서지영은 모든 걸 열심히 받아 적었다. 양념 비율부터 손님 응대 방법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형님은 정말 대단해요. 20년 동안 이런 비법을 만들어내셨다니. 맛있게 만들 생각을 하면 맛있게 만들어져. 영숙은 동서지영의 칭찬에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한 달이 지나자 동서지영은 이미 가게의 일원이 된 것 같았다. 손님 응대도 능숙해졌고 포장도 깔끔하게 했다. 하지만 영숙은 가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동서지영이 너무 꼼꼼히 모든 걸 묻고 기록하는 모습이 단순한 호기심 같지 않았다. 설마. 아니겠지. 가족인데. 영숙은 불길한 예감을 애써 지워버렸다. 그렇게 열심히 와서 일하던 동서지영은 어느 날 애가 아프다며 하루 이틀 빠지더니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있는 동안 열심히 했던 터라 아쉬웠지만 아이가 둘인 동서 사정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3개월 후 영숙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바로 대각선으로 맞은편 가게에 지영이네 반찬 가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지영이네 반찬 가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동안 동서지영의 행동들이었다. 알바를 한다며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던 게 이제야 이해됐다. 형님, 이 무절임은 며칠 동안 재워야 해요? 손님들이 제일 많이 사가는 반찬이 뭐예요? 아, 그 양념은 어디서 사세요? 당시엔 열심히 배우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계산이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업체 전화번호까지 몰래 적어가더니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다니. 더 얄미운 건 손님들에게 대하는 태도였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싹싹하게 굴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오징어 볶음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저씨, 이거 드시고 꼭 후기 남겨주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영숙이 20년 동안 쌓아온 단골들에게 마치 자신의 고객인 양 친근하게 대했다. 그때는 손님 응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미리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던 거였다. 어머, 형님, 깜짝 놀라셨죠? 지영이 환한 미소로 다가왔다. 동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형님한테 배운 게 너무 재밌어서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간판부터 가게 인테리어까지 자신의 가게와 똑같았다. 아니, 더 깨끗하고 세련되어 보였다. 새 가게 냄새가 물씬 풍겼다. 영숙은 어이가 없었다. 그동안 가게 차리는 낌새도 전혀 못 느꼈는데 언제 저렇게 도둑 고양이처럼 가게를 차렸는지 따져 물어야겠다 싶어 동서지영이 가게로 들어서려는데 화분을 든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시어머니한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다. 영수가, 지영이 정말 똑똑하지? 배운 게 며칠 안 되는데 벌써 가게를 차리다니. 우리 지영이가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몰라? 손님들도 벌써 이렇게 많이 오고.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영수가 형님이랑 동서랑 서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니? 지영이가 워낙 사업 수완이 뛰어나지? 영숙이도 지영이한테 배워야겠다. 역시 요즘 젊은 애들이 아이디어가 좋아. 온갖 칭찬을 다 쏟아냈다. 영숙은 속이 쓰려왔다. 20년 동안 자신이 일궈온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런 칭찬을 해본 적 없던 시어머니가 동서지영의 가게는 하루 만에 극찬이었다. 어머니, 저도 20년 동안 했어요. 그걸 동서가 와서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도둑질이라니 얘가 왜 이래?
체인점 냈다고 생각해? 왜 가족끼리 체인점 내지 않니? 그래. 내가 기반을 잘 다져놨으니까 지영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결국 자신은 단순히 발판 역할만 한 거라는 뜻이었다. 어머, 지영이네가 더 깔끔해 보이네. 새로 생긴 데라 더 신선할 것 같아. 20년 동안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영숙의 20년 단골들이 하나둘 지영의 가게로 발길을 돌렸다. 영숙은 화가 났지만 시장의 손님들도 워낙 많아서 더 따져 묻지도 못했다.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영의 가게 메뉴판에 특제 오징어 양념볶음이 메인 메뉴로 올라와 있었다. 저게 뭐야? 영숙은 동서지영의 반찬 가게로 들어갔다. 영숙이 가까이 가서 보니 자신이 직접 알려준 양념 비법 그대로였다. 고추장 2스푼, 설탕 1스푼, 마지막 참기름까지 완벽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옆에 걸린 또 다른 메뉴판을 보자 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특제 잡채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영숙의 또 다른 히트 메뉴였다. 당면을 삶는 시간부터 야채 볶는 순서, 간장 양념의 비율까지 20년 동안 수없이 개선하고 완성한 자신만의 레시피였다. 영숙 씨, 자기네 동서 지영이도 정말 솜씨가 좋더라. 잡채가 정말 맛있더라. 지나가던 단골이 말했다. 뭐라고요? 어제 사 먹었는데 면도 쫄깃하고 간도 딱 좋고 영숙 씨 잡채랑 맛이 거의 똑같던데? 똑같을 수밖에 없었다. 지영이 알바할 때 형님, 잡채는 어떻게 만들어요? 당면 삶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몇 분이에요? 간장 양념에 뭘 더 넣으세요? 하며 꼼꼼히 물어봤던 것들이 이제야 이해됐다. 더 기가 막힌 건 시원한 무생채까지 똑같이 만들어 팔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영숙의 무생채는 시장에서 유명했다. 물을 채 썰 때의 굵기, 절이는 시간, 양념의 황금 비율까지 모든 게 예술이었다. 무는 꼭 이 굵기로 썰어야 해요? 소금에 얼마나 절여요? 고춧가루는 어떤 걸로 써요? 당시 지영의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됐다. 그때마다 영숙은 친절하게, 아니 바보같이 모든 걸 다 알려줬다. 무는 2mm 굵기가 딱 좋아. 너무 얇으면 아삭한 맛이 없고 너무 두꺼우면 절여지지 않거든. 소금에 30분, 정확히 타이머 맞춰서 해야 해. 고춧가루는 햇고추로 빻은 거 써야 색깔이 예뻐. 지영은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음까지 했던 것 같았다.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따라 할 수 있겠는가? 어머, 지영이네 무생채 정말 맛있어요. 단골 김 사장님이 지영의 가게에서 나오며 말했다. 김 사장님, 동선의 무생채가 맛있어요? 영숙의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가던 김 사장님에게 영숙이 말을 건넸다. 아, 영숙 언니. 미안해요. 요즘 지영이네가 더 맛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정말 똑같더라고요. 영숙이 언니한테 잘 배웠나 봐요. 잘 배웠다고?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이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완성한 레시피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지영이네 반찬이 더 맛있다더라. 오징어 볶음도 잡채도 무생채도 영숙이네보다 나은 것 같아. 형님네보다 동서네가 더 신선해 보이는데. 역시 새로 생긴 가게가 좋지? 영숙은 20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하나도 아니고 3개나. 자신의 대표 메뉴 3개가 모조리 도둑맞았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까지 지영 편을 들기 시작했다. 영숙이 억울함을 토로하려고 시댁에 갔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정반대였다. 영숙아, 지영이 정말 잘하더라. 내가 좀 더 도와줘야. 어머니, 제가 뭘 더 도와드려요? 이미 다 알려줬는데요. 가족끼리 잘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지영이가 성공하면 우리 집안이 더 잘 되는 거고,
영숙이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자 동서지영이 갑자기 승질을 부렸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 좀 속상해요. 저한테만 왜 이렇게 야박하세요? 내가 언제 야박했어? 전 진짜 열심히 배웠는데 형님은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가족인데도. 지영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를 했다. 그게 아니라 내 레시피를 그대로 배워가서 베낀 거잖아요. 형님은 겨우 딸 하나 낳고 저는 아들 둘 낳았는데 장손 있는 집이 더 잘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영숙은 말문이 막혔다. 갑자기 아들, 딸 얘기가 왜 나오는 건가? 반찬 가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식 성별로 우열을 가리다니. 동서, 그건 별개 문제잖아. 별개요? 어머님, 제가 낳은 애들이 이 집 대를 이을 아들들인데요. 그런 애들 엄마가 좀 더 잘 되는 게 집안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이 말도 일리가 있네. 우리 집 장손, 차남이 다 지영이가 낳은 애들이니까. 영숙은 기가 찼다. 자신이 20년 동안 반찬 가게로 집안 살림을 떠받쳐 왔는데 이제 와서 아들, 딸로 서열을 매기다니. 어머니, 저도 20년 동안 그래, 알아. 내가 고생 많이 했지. 하지만 이제는 지영이도 도와줘야지. 딸만 낳은 너보다는 아들 둘 낳은 지영이도 우리 집에는 중요한 거 아니냐? 뭐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너네 딸은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고 지영이가 낳은 아들들은 우리 집 대를 이을 애들이잖아. 동서지영이 옆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장손 있는 집이 더 잘 돼야 조상님들도 기뻐하시죠. 영숙은 피가 거꾸로 솟았다. 자식의 성별로 며느리 등급을 매기는 시어머니나 그걸 악용하는 동서지영이나 둘 다 한통속이었다. 어머니, 그럼 제가 20년 동안 한 일은 뭐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 살림 네가 한 거 가지고 되게 유세 떠네. 이제는 지영이를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시어머니의 편파적인 발언에 영숙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쌓여갔다. 아들, 딸로 며느리를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 그걸 빌미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무시하다니. 영숙은 시댁에 다녀온 이후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동서지영의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싸워봤자 본인만 손에 일 것 같았다. 그때 영숙 가게 단골인 순자가 찾아왔다. 영숙 씨 나왔어. 나 오늘 열무 김치 좀 줘. 네. 순자는 영숙을 가게 안쪽으로 부른 뒤 들은 얘기라면서 말했다. 있지, 영숙 씨. 내가 미용실에서 들었는데 자기 동서 지영이가 사람들한테 영숙 형님은 성질 더럽고 그리고 음식도 비위생적이라 자기가 깨끗하게 하느라 엄청 고생했다고 말했대. 자기 그거 알지? 미용실에서 나온 얘기는 소문 같아도 다 진짜라는 거? 영숙은 충격에 휘청거렸다. 자신이 20년 동안 성실히 대해온 손님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동서지영이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었다. 형님은 성질 더럽고 손님을 무시한다는 말을 계속 흘리고 다닌 것이다. 내가 언제 손님을 무시했다는 거야? 하지만 소문은 이미 시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 원래 소문은 당사자 빼고 다 아는 법이었다. 영숙은 오히려 새로운 메뉴를 준비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며칠간의 연구 끝에 야심찬 반찬 신메뉴 리스트를 공들여 만들어냈다. 그리고 당분간 반찬 만드는 게 손에 익을 때까지 종이에 요리 비법을 적어서 매장 안금고 안에 넣어뒀다. 신메뉴 반찬을 선보이는 그날, 금고 안에 있어야 할 그 리스트가 사라지고 없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뒀는데.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동서지영의 반찬 가게에 들른 고객의 목소리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어머, 이거 뭐야? 매콤 미역줄기볶음 만나겠다. 나 이거 하나 줘. 우리 며느리가 새로 개발했어요.
맛보시고 꼭 후기 알려주세요. 시어머니는 아예 동서 반찬 가게에서 작정하고 일을 시작한 모양이었다. 영숙은 동서지영의 반찬 가게에 가까이 다가갔다. 동서지영의 가게에 영숙이 준비했던 신메뉴가 그대로 나와 있었던 것이다. 매콤 미역줄기 볶음, 마늘 연근조림, 고사리 생채.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았다. 영숙이 막 돈을 금고 통에 넣는 시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어머니, 제 메뉴 리스트 가져가셨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을 돌렸다. 뭔 소리야? 그 금고 비밀번호 동서는 몰라요. 어머님만 아시잖아요. 하지만 결국 실토했다. 조금만 더 도와주려고 그랬어. 아유, 너는 얘가 왜 그러니? 영숙은 피가 거꾸로 솟았다. 참을 만큼 참았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런 미친년이 다 있네. 성큼성큼 걸어서 지영의 가게로 쳐들어갔다. 어머, 형님, 무슨 일이세요? 지영은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그 모습이 더욱 영숙을 화나게 했다. 김치까지 자신이 알려준 방법 그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물어?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동서 내 양념 비법 훔치고 내 손님 빼앗고 거짓말까지 퍼뜨리고 이게 가족이 할 일이야? 형님, 진정하세요. 형님이라고도 하지 마. 내 얘기 퍼뜨리고 다녔다며? 누가 그래요? 미용실에 소문을 자기가 다 냈다던데. 무슨 소리예요? 미용실에서 나온 이야기는 거짓이 없어. 알아? 그 순간 영숙의 이성이 끊어졌다. 영숙은 김치를 담그고 있던 통에서 김치 한 포기를 맨손으로 집어들고 동서지영을 노려봤다. 영숙의 손에 들린 김치 한 덩이. 빨갛게 양념이 묻은 배추잎이 번쩍 들려오르는 순간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내 비법을 훔쳐가? 다음 순간 퍽 하고 묵직한 소리가 터졌다. 빨갛게 양념이 묻은 김치가 동서지영의 뺨을 정통으로 때린 거였다. 지영은 눈을 껌뻑이며 얼어붙었다. 볼에는 붉은 김치 국물이 흘러내리고 머리카락 사이로 배춧잎 한 장이 걸쳐졌다. 순간 주위 아주머니들이 동시에 터졌다. 어머나, 얼굴에 김치 화장했네. 이건 진짜 찐김치팩이네. 피부 좋아지겠다. 지영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형님, 이건 폭력이에요. 하지만 영숙은 씩 웃으며 한마디 했다. 내 비법은 훔칠 수 있어도 싸가지 없는 년 참 교육시키는 이 김치 싸대기 비법은 몰랐겠지? 시장 사람들은 박장대소했고 지영은 얼굴에 김치 국물 범벅인 채 울상으로 주저앉았다. 형님, 왜 이래요? 가족끼리. 가족? 가족이 이렇게 해? 20년 동안 내가 쌓은 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게 가족이야? 누가 그랬던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지영이네 반찬 가게 안엔 김치 국물이 사방팔방 튀어서 난리도 아니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영숙의 시어머니는 김치 양념을 뒤집어 쓴 지영과 분노한 영숙을 보고 충격에 쓰러졌다. 어머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하루 종일 의식을 잃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깨어나자마자 한 말은 충격적이었다. 사실 다 내가 짠 거다. 어머니, 뭐라고요? 너희 둘이 경쟁해야 서로 발전하고 둘 다 잘 살 것 같아서 지영이한테 일부러 도와준 거야. 영숙과 지영 모두 말을 잃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영수가.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김치 싸대기 사건을 목격한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지영이가 형님 것을 훔쳤구나. 아니, 가족끼리 그럴 수가! 무슨 소리야. 영숙이가 화낼 만하지.
으유, 속이 다 시원하네. 하루아침에 여론이 바뀌었다. 지영은 형님을 배신한 동서가 되었고 영숙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다. 단골들이 하나둘 영숙의 가게로 돌아왔다. 영숙 언니, 미안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반대로 지영의 가게는 하루아침에 텅 비었다. 아무도 찾지 않았다. 일주일 후 지영은 가게를 정리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 떠나는 걸 보며 영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김치 싸대기도 내 특제 비법이야, 동서. 그날 저녁 영숙의 가게는 다시 손님들로 북적였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없었다. 진짜는 시간이 지나도 진짜였다. 영숙 언니, 오징어 볶음 하나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영숙 씨, 이게 그 유명한 싸대기 김치야? 네, 이 김치 먹고 싸대기 맞아도 모를 정도의 그 맛이죠. 그날의 일이 우스개 소리처럼 오갔다. 영숙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가끔 빈옆 가게를 보면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배신, 그리고 그 끝에 있던 김치 싸대기. 시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영숙의 김치 싸대기를. 그리고 진짜 맛은 절대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 다음에는 누가 와도 안 속아. 내 비법은 내가 지켜야지. 영숙은 다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로운 비법 양념을 만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김치 싸대기 맛이 어땠을까?